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드립니다. 예, 오늘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겁니다. 시간에 쫓긴 고준위 폐기물 재공론화 우려 환경단체들 오늘 일정을 냈다, 이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 1월때 정부에서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4월달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경주환경운동연합, 또 핵없는 세상 고창구민행동, 또 이연서 에너지 정의행동, 또 이런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환경단체들이 모여있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에서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석 달이나 당초 정부 계획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에 쫓긴 졸속 공론화를 우려한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화는 몇 가지 이런 원칙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사회적 공론화의 원칙을 전매하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확정한 사용후 해결료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또 100대 국정과제로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원전 지역 주민대표라든지 또 환경운동단체, 또 원자력계, 발전관리 전문가, 이렇게 한 15명으로 작년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런 재검토, 사용후 해결로 재검토 준비단, 이걸 구성해서 21차례 회의를 했고, 그 재검토 준비단 회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 1월달에 재검토 위원회를,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 지금 2월달, 3월달, 4월이 되도록 이 재검토위원회가 발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환경운동단체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서 이런 공론화 지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안전과 사회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런 공론화가 시간에 쫓긴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미래 세대나 어떤 지역 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론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10개의 공론화 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수용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 핵폐기물이 가고 있는 위험성과 관리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라. 또 경주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포화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 건설 여부로만 공론화가 국한돼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기술 수준이나 어떤 현실 가능성 등을 감안한 처분, 중앙저장 여부, 부지 선정 방식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이 국가적으로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원전 내에 있는 임시저장고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또 이런 16개의 입장문을 냈는데, 이 중에는 또 이 지금 재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경주만 해도 울산하고 이렇게 또 울산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 공론화는 또 사용후 해결로 워낙 고준위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원전 주변 지역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론화 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이 아니라 또 다양하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6개의 원칙을 밝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16년 7월달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요. 2028년까지 사용후 해결료 관리 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중간 저장 시설은 2035년까지, 그리고 연구 처분 시설은 늦어도 2053년까지는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정부 계획이 좀 사회적 합의형이 미비됐다 라면서 이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재검토 준비단 회의를 거쳤고 1월달에 발족을 하려고 했던 이 재검토위원회가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들 우려를 표명했고, 또 6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수용을 촉구를 한 겁니다. 경주에서는 그러나 이 재공론을 할 때 다른 지역하고 좀 분리해서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울산원전의 사용후 해결료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 이때 시점에서 80%그 임시저장 시설이 그 보관하고 있는 그 보관율이 80%를 넘어서 이대로는 발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임시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16만 8천 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조밀 건식 저장 시설, 이른바 맥스트 신설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 운영비가 새롭게 맥스트를 설치하겠다. 이 계획을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2016년 4월 달에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여라 하면서 현재까지 보류한 상황입니다. 보류한 상황인데 그때는 뭐 2020년에 그 포화가 된다 했다가 참 2019년에 포화가 된다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2021년까지 포화가 된다. 이대로 정설하지 않으면 이런 게 지금 한수원의 입장인데요. 경주시에서는 작년에 월성원전 1호기를 그 가동 중단하는 걸 보면서 이 월성원전 내에 이 사용 후 해결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계획된 시점보다 2, 3, 4호기도 조기에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한수원이 추진하는 그 조밀 건식 저장 시설 16만 8천 다발 사용 해결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맥스터를 조속히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저공론화에서 이 경주 주제는 빼야 된다. 또 얼마 전에 일부 도의원의 경우에도 도정 질문을 통해서 이걸 좀 빨리 신설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건 그 환경단체들하고의 입장은 좀 다른 것이어서 그 정부가 이걸 수용할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이런 그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공론화 때 경주는 좀 별개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단체들은 무슨 소리나 같이 포함시켜서 당연히 공론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우리 경주 내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갈라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좀 관심이 많은 사용 후 해결료 그 고유 핵폐기물 전국회의에서 오늘 시간에 쫓긴 이런 졸속 공론화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공론화 방식은 안 되겠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런 6가지 원칙을 밝혔다는 입장문을 냈다는 이야기를 오늘 경주 포커스 톱 기사로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오늘 이겁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제8대 사무총장으로 류희림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취임식가졌습니다. 제8대 사무총장이고요. 임기는 2022년까지 3년입니다. KBS 보도본부 기자를 시작으로 YTN 기자까지 30년 동안 언론에 몸담은 인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그 이철우 지사가 작년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해외 행사 앞으로 자제를 하겠다. 또 그런 입장도 밝혔고 또 어떤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굉장히 큰 행사로 하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도 앞으로 좀 축소해서 상시적으로 열겠다. 뭐 아니면 그 좀 쪼갈라서 열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작년에 이철우 지사 취임 이후에 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이 좀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그 자산이 경상도에서도 50%, 경주시도 50%의 그 부지부터 시작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엑스포 조직이 축소가 된다든가 어떤 그렇게 되면 사실 경주 시민들한테는 많은 손실이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북도가 50% 갖고 있고 경주시가 50%, 물론 그동안 행사에서 여러 가지 공과를 평가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주시로 봐서는 어떤 전체적으로 세계문화엑스포를 축소를 시키면 그만큼 경주시는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또 이철우 지사가 앞으로 국행사도 안 하겠다, 뭐 대형 행사도 축소하겠다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류희림 사무총장이 이번에 취임한 것 같아요. 뭐 전임 사무총장은 또 선거운동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중차한 기로에서 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우리 사무총장께서 오늘 밝히신 대로 명실상부 경북의 문화관광을 이끌고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하셔서 그야말로
이 경주 세계문 엑스포가 단순히 경북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좀 명실상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유한 그런 경주 세계문 엑스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신문에도 경주 포커스 인터뷰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라이브로 한번 인터뷰 진행을, 방송인 출신이시니까, 기자 출신이니까 꼭 한번. 오늘 그 준하경 시장 동정화 전해드립니다. 준하경 시장 오늘 뉴스인데요. 준하경 시장 오늘 그 이계호 농림부 장관 가운데 계신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방문을 해서 뭐 경주시의 그 안강업 소도업 중심지 발전 거점 육성, 또 농촌 중심지 활성 사업, 또 지역 농산물 직거래 유통으로 뭐 할 수 있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이런 현안들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 행정안전부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아까 준하경 시장 페이스북 밝힌 거 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경주시 요구를 이렇게 받아주셨다. 그리고 또 장관이 시장하고 식사도 같이, 점심도 같이 했다.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런 뭐 농정 현안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국의 시장들이 사실은 다 가는데 안 되는 걸 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알건 인연으로 또 경주에 좋은 사업이면 장관이 잘 수행을 해서 어려운 경주가 좀 더 빨리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준하경 시장뿐만 아니고 임백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장, 며칠 전에 송재욱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해서 경주를 문화 혁신도시로 지정해달라 건의했다고 합니다.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나 도시이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이 경주가 문화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뭐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한수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그러면서 경주를 에너지 혁신도시로도 육성해달라 건의도 했다고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방문했고, 여기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원자력 해체연구소 및 축구종합센터 유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하는데 뭐 여야는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정부에 방문을 하고, 물론 뭐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또 시장으로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방문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또 진짜 큰 현안일 때는 이 지역위원장도 이렇게 같이 가면, 물론 뭐 김석기 국회의원 1년 뒤에 있을 총선의 어떤 잠재적 경쟁자일 수도 있고, 또는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 위원장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껄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경주를 위한 어떤 큰 현안, 뭐 예컨대 지난번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뭐 대한축구회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정치색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같이 간다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더 크게 보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또 야당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따로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역 발전을 추동하는데,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떤 큰 현안이라면, 또 굳이 이견이 없는 일이라면 현직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이겠지만 또 정당 소속이 다르겠지만, 이건 좀 말 그대로 정파를 뛰어넘어서 함께 해준다면, 함께 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 경주를 더욱 크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입장이 나 있고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런 것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번쯤은 힘을 모으는 것도 남이 보기에는, 그리고 뭐 대한축구회 관계자나 예를 들면 농림시청, 오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부 진짜 어떤 경제에 큰 현안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가면, 야, 경주 사람들 정말 이거는 뭐가 좀 달라도 다르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이 경주경찰서 제3기 관광경찰팀이 오늘 출범했다는 소식인데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벚꽃 관광 시즌 맞아서 4월달부터 10월 말까지 본문관광단지 1개 팀, 그리고 첨성대가 있는 이런 동부사적지 1개 팀, 총 2개 팀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관광경찰팀은 팀장 김태수 경위를 비롯해서 5명인데 경주에 특히 그 외국인들 중에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도 하고 해서 오늘 발족식을 했다고. 원래 3년째입니다. 관광경찰은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이나 기초질서 유지, 또 불법 행위도 계도도 하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사항 해결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전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관광지 치안이 좋으면 외국인들의 그 도시 인상도 좋게 하고, 재방문을 이끄는 데도 또 나아가서 국가의 어떤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관광경찰팀을 운영하는 경주경찰서의 바람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경주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9일까지 예비 청년 사업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이 청년 사업가 한 팀당 최대 700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18살에서 39살까지 예비 창업자, 관심 있으신 분들 기사 보시고 여기 기사에 이렇게 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오늘 경주박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겁니다. 경주박 소식은 강원도 횡성 이야기인데요. 강원도 횡성에는 오늘 그 4.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 그 완공식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경주와 마찬가지로 1919년 강원도 횡성에서는 4월 1일날 횡성장터를 중심으로 횡성 4.1 만세운동이 펼쳐졌다고 하고요. 올해가 100주년이 되니까 이 100주년 기념식도 오늘 횡성 그 4.1 만세운동 그 만세공원에서 만세운동 재현 행사도 했고, 또 평화의 소녀상, 앉아있는 평화의 소녀상 그 농군에게 강제로 이렇게 성배로 이렇게 끌려갔던 그걸 기리는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 횡성군민 2,200명 대상으로 모금을 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을 하고 오늘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 일이라든가 일제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어떤 그 아픔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주보다는 강원도 횡성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보면 뭐 경주의 시민사회단체들 경주 포커스를 비롯해서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경주 포커스가 전해드렸던 뉴스 브리핑은 모두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전해드릴 뉴스가 있습니다. 이 경주 포커스에서 뭐 해마다 열상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원래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이야기고 하면 경주 꽃이 가장 아름답기로 거의 뭐 소문난 곳이잖아요. 그 경주시장군묘 입구 쪽에 흙무로, 거기는 작년에는 서천에 불법 노조상은 100개 가까이 있어서 문제도 날리고 뭐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경주시가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를 쭉 따라서 그 천막 한 50여 개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음악 소리 들리고 음식도 팔고 막 이런 건데요. 이걸 알아봤더니 이게 제가 보도한 게 아니고 서라울 신문의 보도입니다. 경주시 노점상연합회에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이 자전거 도로 이 350m 사용료로 점용료로 경주시에 76,000원을 내고 천막 한 50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이 천막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고 또 임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100만원 같으면 5천만원이고 50만원 같으면 2,5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상당한 노점상연합회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터미널 부근이라든가 서천 건너편에 사실은 충해 쪽도 마찬가지 이런
벚꽃이 피고 하면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고 이 짧은 기간에 그리고 말 그대로 몰리는 만큼 사실은 그 주변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가 식당이나 대박이 나야 되는데 이런 사실상 불법 노동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만 막히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임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더라 이런 불만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경주시에서는 막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원래는 양성하자라는 차원에서 점령을 받고 이렇게 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정상들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상당히 행정이 뭐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권력이 힘없는 개인들에게 이런 데는 굉장히 용하면서 이런 단체가 돼 있고 이런 데도 좀 똑같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통 대형 행사만 있으면 이런 식의 비슷한 부분 노동사들이 판을 치고 물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즐길거리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불법이나 또는 어떤 목소리 크다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점령료를 받고 이렇게 허가해 주는 것이 과연 상식의 눈에서 보면 과연 맞겠냐. 그러니까 얘네는 좀 근본적인 대책 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좀 그 벚꽃을 감상하러 가시는 관광객들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터미널 가서 사 먹으면 되고 좀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관광 성수기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만큼의 어떤 이동을 좀 되게 그렇게 유도하는 게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뭐 하노이 회담, 북미 회담 노딜로 끝나면서 북미 회담 또 남북 관계 또 평화로 가는 것이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또 다행스럽게도 4월 11일인가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다고 합니다. 작년에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이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었는데 그 1년 만에 다시 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거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는 제2의 평양구상,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새로운 전기가 열렸듯이 이번 북미회담을 통해서도 어떤 남북 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하나의 큰 전기를 마련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다시 어떤 새로운 북미 간의 협상에 나와달라는 것을 어떤 촉구하는 게 아니냐. 그래 되려면 그 한반도 중재자로서 무엇보다 북미회담 이전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어떤 좋은 계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늘 그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뭐 굿딜, 노딜 이런 이야기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해서 충분히 좋은 거래를 통한 접근법을 타진하겠다 미국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구상도 현재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쨌든 이 북미 간의 어떤 교착에 빠진 그 핵회담, 평화회담을 잘 뚫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양쪽 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중재자 역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이렇게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에 좀 제발 재뿌리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평화로 가는데 평화가 무슨 적화 통일을 평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보다는 낫잖아요. 남북이 공존하면서 평화로 가는 것. 여기에 큰 기대를 하면서 오늘 4월 1일 경주포스가 전해드린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수요일날 4월 3일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